네, 안녕하세요. 에듀픽학원 영원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학익여고 2학년 영어 시험 2020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학기 기말고사 학익여고 2학년 영어 대충격 완전 어려웠던 영어 시험 역대급. 뭐 역대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학익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찍어준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언했던 형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 시험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보지만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역대급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 2학년 때까지 봤었던 시험 중에서 총 6번의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죠. 중간고사 때 상당히 쉬웠으니 기말고사 때는 정말로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탈곡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힘들었던 시험, 또 많이 틀렸던 시험, 심장 부여 잡으시면서 분석자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술형 세문항 나오는 게 맞으니까요. 세문항밖에 안 나왔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난이도가 하인 문제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부만 조금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센스나 영어의 기초적인 지식만 조금 있었다면은 충분히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시험 기간 동안에,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보시면은요, 선다형으로 25문항, 서술형으로는 3문항 이렇게 나왔었고요. 학력평가에서 좀 많이 나왔었죠. 우여곡절 끝에 20년 6월도 나오고 19년 6월도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20년 6월, 19년 6월 고루고루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제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서 나왔다라는 것. 특히나 장문 형태로 시험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학생들이 많이 다뤄보지 못했던 문제의 형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번 문제, 4번 문제 같이 변형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변형이 된 부분들은 물론 그렇게까지 상 문제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대신에 변형이 됐기 때문에 1, 2등급 학생들을 나눌 수 있는 변별력 문제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때 100점짜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100점 맞았던 학생들이, 저희도 100점 맞았던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기 위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단어에 대한 변형이었기 때문에 단어 변형만 조금 더 아셨으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으나, 그래도 충분히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항상 얘기하죠.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를 쫙 뽑아가지고 외우지 않는 이상은 실수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다음 시험 대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변형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13번 문제 They accomplish this with similar efficiency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수동태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this가 목적어 앞으로 나오고 is accomplished 수동태로 변하고요. with similar efficiency 나오고 by them인데, 이제 by them 같은 경우는 다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생략이 된 형태였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변형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기초적인 영어 지식이라든지 수동태에 대한 수동태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틀릴 수 있는 문제
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적어놓은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쉽게 판단 가능한 수준, 즉 지문 공부만, 지문에 한글 공부만 열심히 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가 학력평가, 그게 19년에서 두 문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교과서에서 동사 형태 바꾸는 거를 하나 더 이렇게 냈었죠. 그래서 우리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계 부사에서도 나왔고, 동사의 형태, 동사 ed 붙이고 ing 붙이고 그거 나왔고요. 그리고 형용사, 부사, ly 붙이냐 안 붙이냐, 요거 외워야 되는 것들 우리 10개 있었죠. 그쵸? 그 ly로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지만 부사가 되지 않는 것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high 같은 경우는 높은, 높게 이런 뜻도 있었고, highly 같은 경우는 매우라는 부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되는 세트 메뉴가 있는데, 그 세트 메뉴 아직도 안 외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법에서 시제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나올 때마다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에서 어법 같은 경우는 동사 형태 그리고 수일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문제가 낸 게 아니고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문법 공부를 한 번만 구문 독해로 돌려봤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익여고는 서술형이 가장 문제죠. 실제로 학익여고가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영어 서술형은 다른 조금 여기 근처에 어려운 학교, 시험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학교만큼 조금 까다롭게 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조건 영작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대신에 중복된 건 없고요. 단어 변형이나 단어 추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어 변형을 하라는 거는 정말 좀 어렵고요. 단어 추가하는 부분도 조금 원래 원문으로 나온다면은 그냥 원문 외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찍어주냐를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변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지금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상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단어 추가, 단어 변형을 하면서 실제적인 문장도 변형됐어요. 원래는 just having one friend, 단순히 한 명이 친구들을 갖는 것이 enough to significantly decrease the loneliness, 외로움을 상당히 줄이는데 충분하다, 뭐 이런 문장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You want to decrease loneliness, 너가 loneliness를 decrease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원한다면 it is enough to have one friend. 똑같은 문장이에요. 단어도 enough to 쓰였고요, enough to 똑같이 쓰였고요, 그쵸? have 쓰였고, decrease 쓰였고, loneliness 쓰였고, loneliness 쓰였는데 문장 형태만 조금 바뀌어준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당황하고 시간이 없고 시험 때 등에서 땀줄기 흐르고 겨드랑이에 축축해지고 이러면은, 긴장하고 당황하면은 그 순간부터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중위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중간중간에 문법 쓰는 방법이라던가, 또 요번 방학 때 여러분들 방학이 너무너무 짧긴 하지만 서술형 공부 좀 해주세요. 서술형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우리 학익여고 시험 내신에서 성적을 2등급 이상 받으려고 하면은 3등급 이상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실수 한두 문제 해버리고 서술형 못 풀어버리면 벌써 3등급, 4등급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과외 선생님, 학원, 교습소 선생님들한테 서술형을 좀 대비하고 싶다고, 서술형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수업시간에 서술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학익여고만 분석되어 있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따로 교재를 이용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책 한 권 끝내가지고는 확실하게 대비가 되진 않고요.
한 권을 한 두 번 정도 봐서 한 두 권 정도 끝내면은 그제서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학기 때 저희 학생들은 거의 다 끝내요. 2학년 때 서술형 갖다가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 기초가 조금 부족한 아이들만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기초도 잘 잡혀져 있고 서술형 책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서술형만 조금 되면은요, 출제 방법이라던가 노하우만 조금 선생님한테 전수 받게 되면은 한 0.5 등급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시험에.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의요구 별로 멀지도 않아요.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버스 타고 오면은 한 번에 올 수 있으니까요. 도움 받을 수 있을 때 한번 도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